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많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죠. 애플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8일 현대자동차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공시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대차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에 관해서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또 관련해서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시가 올라가고 현대, 기아자동차의 주가는 20%가량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2월 4일 CNBC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바로 다음 날인 2월 5일 애플과의 논의가 잠정 중단이 되었다는 완전히 상반된 소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가뜩이나 조정 우려로 불안한 주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애플카에 대해서 제가 보유한 정보와 함께 의견을 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애플의 보드 멤버이자 객과 제이크루 그룹의 CEO를 지낸 미키 드렉슬러는 2012년 한 인터뷰에서 스티브가 죽지 않았다면 아이카를 디자인했을 것이다 라는 언지를 던지면서 스티브가 자동차 산업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음을 애플 출신으로 처음 외부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애플을 떠나기 직전 미키는 뉴욕 파슨스 스쿨에서 이루어진 폴 고드버그와의 대담에서 스티브가 생각했던 애플카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Steve Jobs, if he had lived, was going to design an iCar. 스티브가 살아있었다면 아이카를 디자인했었을 것입니다. 첫 아이폰이 발표되고 다음 해인 2008년 테슬라가 처음 출시되고 진행된 보드 미팅에서 스티브가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었고 미키는 솔직히 굉장히 못생겼다고 대답을 했는데 스티브는 너는 아직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차량 내부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아주 뛰어난 플랫폼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담이 있기 불과 3개월 전 2014년 말 팀 쿡은 애플의 자동차 프로젝트인 타이탄을 승인했고 최고 책임자로 전 포드 엔지니어 출신이자 애플의 부사장이었던 스티브 제데스키 부사장에게 총괄을 맡기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초에는 타이탄 프로젝트를 위해서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하였는데 50% 이상이 테슬라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이에 화가 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애플로 가라고 한 일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은 애플이 자사자동차 연구에 관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드러내는 시기였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 낯선 차량이 목격되기 시작합니다. 구글 스트릿뷰 촬영 차량과도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다양한 센서가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패밀리 밴 차량이 목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캘리포니아 콘코드에 위치한 고멘텀 스테디움에서 애플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가 한창 이루어지는 것이 알려졌었고 캘리포니아 DMV의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운행 허가가 떨어졌다고 알려지고 나서 팔로알토 인근의 렉서스 RV 차량에 센서가 가득 부착된 모습의 애플카로 보이는 차량이 테스트 주행하는 모습이 간간히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심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만인 2016년 타이탄 프로젝트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첫 번째는 애플카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없었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의 비밀 연구팀은 증강현실, 라이다 센서, 무소음 자동 개폐 도어를 비롯해서 차세대 기술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인 의견이 대립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지 아니면 반자율주행 차량인지와 같이 기본적인 비전 확립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BMW, 메르세데스 벤츠와 파트너십 협의는 모두 무산되었고 그리고 결국 최고 책임자 스티브는 불과 1년 만에 2016년 1월 퇴사를 하였고 그해 7월 애플의 전 임원이었던 밥 맨스필드가 멈춰버린 타이타노의 선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목표는 기존 완전 자율주행 완성차 방향을 버리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페일이라는 애플 직원용 자율운행 셔틀 밴을 두고 비전이 확립되었고 타이타노는 일부 직원들을 해고하고 다시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가 당시 테슬라의 가치의 10분의 1 가격으로 애플에게 인수 의사 타진을 위한 미팅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팀 쿡은 파산 직전에 있는 머스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페일 프로젝트에 폭스바겐과 파트너십을 맺고 폭스바겐사의 밴 T6를 완전 자율주행 셔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코드명은 제트스트림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해 7월에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연구 내용을 훔친 내부 직원이 FBI에 체포가 되기도 했었고 8월에는 테슬라의 부사장이었던 덕 필드가 새로운 리더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4일에는 처음으로 애플카의 첫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5일, 2019년 9월 19일 총 3번의 경미한 접촉 사고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가을 애플은 아이폰 성장과 정체에 관한 불안 요소가 월가에 전해지면서 애플 주식은 역대급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2019년 1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 타이탄 프로젝트는 무려 총 200여 명의 직원이 해고 또는 타부서로 발령이 이루어지면서 타이탄 프로젝트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6월에는 AI를 통한 자동주행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드라이브 AI를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타이탄호를 이끌던 밥은 정년 퇴임하였고 후임으로 AI 전문가죠. 존 지안안드레아가 키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7일 애플과 현대가 차량 생산에 관해서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2024년 3월부터 생산 개시, 조지아에 있는 기아 공장에서 생산 등에 관한 보도가 나오게 되었고 2월 중순 해당 계약 일정까지 전해졌지만 2월 8일 현대자동차의 공시 내용에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결과적으로 결국 애플과 현대가 협업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은 왜 지금이고 왜 현대였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미키 드렉슬러에게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스티브의 관점에서 차는 이제 더 이상 차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모빌리티의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채널에서는 애플이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에 모든 점들이 연관이 있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애플은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2000년대부터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고 2011년에서 15년 사이 수소 배터리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죠. 삼성 SDI 출신의 안스노 씨를 애플 배터리 최고 책임자로 스카우트하였고 이후 출시된 아이폰 11의 배터리는 1회 충전에 40시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로이터 통신의 리포트에 따르면 애플은 획기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모노셀 디자인의 배터리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후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을 보유한 퀀텀 스케이프 배터리의 기술을 사용해서 2024년 자체 전기 자동차로 생산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한국말로는 전고체 배터리를 뜻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차세대 기술로서 기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경우 10분 이내 완충, 1회 충전 시 약 5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의 필수적인 저장 장치로 불리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산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협의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있기 바로 4일 전 애플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을 보유한 퀀텀 스케이프의 빈터코른 주니어를 헤드헌팅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 이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 퀀텀 스케이프는 2024년에서 25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도요타, 솔리드 파워,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양산을 목표로 하는 시기와도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퀀텀 스케이프는 폭스바겐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빌 게이츠 재단도 대표 투자자 중에 한 곳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2월 2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 EGMP를 공개하였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얹어 만드는 하이브리드식이 아닌 전기차의 효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설계는 모든 자동차 업계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가진 세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 자동차 코나가 잇따른 화제가 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급사인 LG화학 배터리와 첨예한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OS입니다. 기계 장치였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 자동차는 OS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커넥티드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 비전을 두고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보여준 괄목할 만한 하드웨어적 성과들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브랜드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는 멕시칸들이 즐겨 타는 자동차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광고료가 가장
값비싼 미국 슈퍼볼 광고에 미국 차들은 광고를 하지 못했지만 현대차가 광고를 하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2010년 이후부터 어느 도시에 가도 현대자동차 마크를 가진 차들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형 SUV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에게 가성비 1위로 꼽히는 팰리세이드는 오늘날 실제로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독일차, 일본차, 미국차와 기타 등등의 순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폭스바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하면 역시 독일의 국민차 비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The Original German, Das Auto와 같은 독일차의 대명사라는 태그라인을 사용하는 회사인데, 그룹사나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부가티, 듀가티와 같은 슈퍼카들에서부터 스카니아와 만과 같은 상용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만드는 유럽 최대 자동차 그룹입니다. 폭스바겐은 코드명 제트스트림으로 애플카와 협업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진행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자동차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리콜 및 배상 조치 명령을 받아서 약 35조 원의 배상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일로 폭스바겐을 넘어서 독일 국가까지 브랜드 이미지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30년간 폭스바겐을 이끌어온 대표 마틴 빈터코르는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폭스바겐 그룹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을 공개하였고, 바로 다음 해인 양산형 순수 전기차 ID3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관에서도 8년간 70%를 보증할 만큼 내구성에서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가 2024년부터 폭스바겐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이 애플과 협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반도체와 인공지능, 보안과 OS,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 OS 플랫폼과의 연동일 것입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브랜드일 것입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전기차 시대의 완벽한 OS와 이미 6억 명 이상의 잠재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최상의 신뢰도를 가진 브랜드 이미지는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데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이외에도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보안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차량을 구동하는 OS입니다. 또 무엇보다 OS는 해킹의 위협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해킹은 전기차 시대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안 기술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애플은 OS와 보안 분야에 있어서 역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존 지앤안드레아가 타이탄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 존은 구글에서 구글 서치와 AI를 실질적으로 만든 인물로 타이탄 프로젝트에 있어서 OS 구동과 시리를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머신러닝 기법 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언 굿펠로우가 애플로 들어가고 1년이 안 돼서 업그레이드된 시리는 음성인식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개인적으로 홈팟 미니를 망설임 없이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애플은 시리를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에 소프트웨어 AI 중심으로 넣게 될 것입니다. 자,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 두 회사 모두 취약한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폭스바겐 그룹이 제트스트림 프로젝트를 애플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이 기술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드명 T288. 애플 글라스도 애플카와 마찬가지로 애플 비밀 프로젝트로 애플 비밀 연구소인 써니밸리 연구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초기 처음 애플카 내부 디자인에도 AR 기술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었고, 차량 외부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연동되게 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배터리를 확장하여 그린 비즈니스의 기회를 넓힐 수도 있으며,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는 4차 산업에 있어서 애플이 전 영역으로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는 바 플랫폼의 교두보로서 가장 강력한 역할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애플로서 가장 위협적인 선택은 아마도 폭스바겐과의 협업일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애플은 이 핵심 연구원 스카우트를 실패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차 모듈에 서로 자사가 얼마나 더 많은 밥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주도권 싸움 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배터리는 배터리를 넘어서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협업 시에 결국 폭스바겐
그룹 산하 애플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애플에게 현대자동차의 eGMP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화줄 같았을 것입니다. 애플에게 사실 매력은 현대자동차가 훨씬 높습니다. 미국 내 생산 공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현대자동차의 취약점도 자사가 모두 상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퀀텀 스케이프의 핵심 인력들을 애플이 스카웃에 성공했다면 현대자동차로 결정이 말하지 않아도 확정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애플이 현대차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에 협업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팍스콘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하청 계약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는 완성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WWDC에서 보여줬던 코드네임 스타크의 실체인 애플 카플레이처럼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완성차에 대한 각 부품별 협력사와 품질 관리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테슬라도 실제로 완성차로 나오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고 지금은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지만 2017년에는 테슬라 CEO가 애플에게 인수협의를 요청했었던 것처럼 한 치 앞도 명확히 내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199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처음부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기보다는 주로 개척되고 있는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애플식의 해석을 바탕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경쟁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얄밉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플식의 해석이라는 특이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은근히 끌리는 팀쿡의 원모어싱과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는데 당연히 내비게이션 맵으로는 구글 맵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OS에서는 애플 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애플 맵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좌회전, 우회전, 분기점 등 주요 포인트 전에 애플 워치로 알람을 주게 됩니다. 이 알람은 소리와 진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은근히 운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애플맵은 절대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작은 포인트지만 플랫폼과 연동성 그리고 심플함에 다시 매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애플의 의사결정권자라면 과연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대자동차일까요? 아니면 폭스바겐일까요? 아니면 모두 각자 도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